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분 이름을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. 예. 자, 일단 이 30대 여성이 10대 중학생을 유인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데 진짜 좀 충격적입니다, 이거. 네, 그렇습니다. 청소년 쉼터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중학생이 이 30대 여성에게 성착취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중학생을 가스라이팅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요. 신체를 불법 촬영까지 했습니다. 이 여성의 휴대폰에서 이 학생의 신체 사진이 20장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. 이들은 이제 과거에 과외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보호를 위해서 쉼터에 아이를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컸을 텐데요. 심지어 이 과외 선생, 옛날 과외 선생, 이 여성을 만난 뒤에 이 아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. 자, 이 어머니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신권을 포기하라는 등 350만 원을 가져오라는 등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달라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. 어떻게 그 검증도 안 된 성인 여자 집에서 2주 가까이 같이 지내는 것도 아동보호 전문기가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냐. 소장님, 쉼터에 간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친권을 포기하세요. 문자를 보냈어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엄마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쉼터에 간 정확한 뭐 그 이야기를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에 아버지하고의 좀 관계가 틀어져서 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좀 뭐 신고했나 봐요. 그래서 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까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좀 무서울 정도로 아이가 친권을 포기해라. 그리고 350만 원을 내놔라.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죠.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라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쉼터도 모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전혀 모르니까 이 부모님이 굉장히 지금 속상하신 상황 같습니다. 자, 계속 도대체 왜 우리 애가 갑자기 이럴까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그 과외 선생, 그 여성의 조종이 있었던 겁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너는 촉법소년, 범죄 저질러라. 네. 와, 그러니까 그 선생, 옛날 과외 선생이라는 그렇죠. 30대 여성이 야, 너 이런 거 해도 돼, 해도 돼, 해도 돼. 촉법소년, 만 14세 미만자고요.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정도밖에 받지 않는, 처벌받지 않는 소년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.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. 담배 피워도 되고 해도 되고 특히 지시 내린 게 충격적인데요. 처벌 안 받으니까 도둑질할 때 망보고 있어라. 엄마 아빠한테 쌍욕해라. 흉기로 너가 엄마 해쳐라. 또 돈 350만 원 아빠한테 뜯어내라. 등등의 범행을 부추겼습니다. 이 부추기는 중에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는다고 협박도 하기도 했습니다. 아니, 팀장님, 이게 약간 맥락을 모르겠어서 이 30대 여성이 그 학생의 부모에게 예.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그 과외 선생 할 때 어머니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과외 선생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었는데 아마 뭐 문제가 있었겠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여성분은 뭐 법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미성년자 뭐 강간 이거를 처벌하는 건 둘째로 쳐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파탄자를 보는 거예요. 아니 13세 미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학생하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지시했다는 거는 자기의 소유물로 딱 보고 자기 손아귀 넣어가지고 시킨 거잖아요. 자기가 과외 선생했으면 선생인데 이런 행동까지 했다. 저는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어떻든 학생을 자기 소유로 삼고 저런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처벌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이 사회적으로 비트가 많지 않습니까? 저 여성은 좀 강하게 처벌해서 또 다른 저런 범죄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처벌해야 돼요. 예. 소장님,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.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인형극 할 때 손가락에다 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진짜 그거대로 막 움직이는 거. 네. 약간 그
그런 맥락이잖아요, 지금 상황이. 네,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이제 그루밍 성범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이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일단은 아빠랑 싸워서 쉼터에 갔지만 이 마음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자기를 보살펴줄 어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 가가지고 나는 네 편이야, 뭐 네 고통을 알아, 뭐 내가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심리적으로 착취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성범죄로 넘어가고 아하. 그 다음에 성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가스라이팅 상태로 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볼 때는 이 아이가 맨 처음에는 자기가 성범죄의 대상이 된 것도 몰랐을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나는 내가 동의했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다라고 착각할 정도로. 그렇지만 이것은 성범죄가 분명하죠. 그러니까요. 자, 이 기자, 그런데 네.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있었던 그 쉼터 네. 그리고 보호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왜 몰랐어요? 이게 아이가 이제 장기 외박을 했는데요. 쉼터에 따르면 이 학생이 할머니 집에서 당분간 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쉼터에서도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사실 대학교 기숙사도 그렇고 학생들이 성인이어도 외박을 할 때 전화로 일일이 이제 부모님께 확인을 하는데요.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걸 쉼터에서 스스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. 그리고 또 쉼터는 아이의 장기 외박을 상부기관인 아동보호기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자, 남자 아이지만 말이죠. 지금 이 아이가 심각하게 지금 두려움에 공포감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. 그렇죠. 아주 어릴 때 지금 당했던 겁니다. 도구적으로 범행에 이용되기도 했고 성적인 어떤 착취를 지금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여성이 언제든 출소해서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.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나 죽이러 올 거 아니냐. 왜냐하면 상당히 지배당하는 모습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의 배상 명령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관련한 소식 오늘 뉴스룸에서 또 후속 보도가 나가거든요.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